1995년의 어느 아침, 서울의 한 아파트 7층에서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이 경비원의 다급한 신고, 그리고 출동해서 급한 불길을 잡은 소방관들. 한 차례 소동이 지나가고 집안을 들여다본 이들은 한 여성과 어린 딸이 욕조에서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화재 현장에서 순식간에 사건 현장으로 바뀐 아파트. 외부 침입 흔적은 없고 문은 안에서 굳게 잠겨 있었는데요. 경찰은 그날 아침 일찍 출근한 남편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사건 연구소는 모녀의 죽음, 그리고 유일한 용의자를 들여다봅니다. 예, 치과 의사 부인 살인 사건 이렇게 많이 좀 이렇게 인구의 회자가 되고 있는 아주 유명한 사건입니다. 1995년에 발생했던. 자, 아파트에 불이 났는데 불을 이렇게 진화하고 났더니 집 안에 엄마와 딸이 숨져 있었던 사건. 자, 차근차근 좀 설명을 해보시죠. 자, 날짜는 1995년 6월 10일이고요. 12일이고요. 장소는 서울 은평구에 있는 한 아파트입니다. 화재가 발생해요. 시간은 오전 8시 45분에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아마 연기가 났던 걸 보고 9시 10분 정도에 아파트 경비가 불난 것을 알아차리고 9시 20분에 소방이 도착을 했고요. 9시 30분에 화재 진압이 완료가 됩니다. 네, 알아보니까 이 화재는 안방의 장롱에서 시작이 돼서 장롱 일부하고 옷가지하고 커튼 이런 것들을 태웠다고 하는데 이 불탄 집에는 지금 말한 것처럼 여성하고 어린아이의 시신이 욕조에서 발견이 됩니다. 자, 이 사건 관련해서 많은 사진 또 어떤 영상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일단 저작권이나 그런 문제 또 약간 좀 끔찍하기도 한 사진도 있어서 저희가 그걸 이렇게 보여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만 정말 좀 궁금하시다면 이 구글링을 하시다 보면 그 쉽게 이렇게 접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건 방송 끝나고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자, 이 집 안에 숨져 있던 두 사람 어떤 관계, 누구였고 어떤 상태였습니까? 일단 이 집의 구조를 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집 같은 경우에는 방이 2개가 있고요. 주방, 거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 사이에 이렇게 욕실이 있는 형태였는데 이 안방에서 불이 났습니다. 그리고 안방에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욕실에서 시신이 발견이 됐는데 이 모녀의 시신이 나란히 욕조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욕조에는 물이 반쯤 차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일단 이 집에 살고 있었던 게요. 이 외과 의사인 남편, 그리고 아내는 치과 의사였고 2살 난 딸이 있었는데 여기 숨져 있었던 게 바로 치과 의사인 아내와 그 딸이었던 겁니다. 모녀였던 거고요. 이 아내는 옷을 반쯤 벗은 상태였고 목에는 교살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이랑 팔 등에는 미세한 찰과상이 발견이 됐습니다. 딸 역시도 끈으로 목이 졸린 것으로 보였는데 그러니까 둘 모두 타살임이 명백한 상황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 현관문은 굳게 잠긴 상황이었고요. 침입 흔적도 없었습니다. 귀중품도 그대로고 성폭행의 흔적도 없었습니다. 자, 타살임이 명백했지만 시신의 상태는 하지만 현관문은 잠겨 있어서 외부 출입 흔적은 없었고 귀중품도 그대로. 자, 그렇다고 이렇게 옷이 벗겨져 있었지만 그렇다고 성폭행의 흔적은 없었다. 야, 이게 뭘까요 도대체?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인 원한 관계를 따져봐도 뚜렷한 용의자도 없고 가장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게 남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떠오르는 게 남편은 오전 7시에 아내와 딸의 배웅을 받고 병원으로 출근을 했다. 실제 남편이 8시쯤 병원에 도착을 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그러면 7시에 남편이 집을 떠났다고 했으니까 모녀가 숨진 시간이 만약에 7시 이전에 숨졌으면 남편이 해친 게 거의 분명하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7시가 넘어서 모녀가 숨졌으면 남편은 또 상관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7시라는 시각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자, 그러니까 중요한 게 그 모녀의 사망 시각이 과연 언제냐, 7시 전이냐 후냐, 이것이 지금 관건인 건데 보통 교수님 그 시신의 상태나 그런 걸 보면 그 사망 시점을 보통 영화나 드라마 보면 추정을 하잖아요. 네. 예, 그렇게 했으면 이게 그냥 미스터리가 풀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이제 가장 말씀하신 대로 사망 추정 시각이 굉장히 용의자의 알리바이가 성립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여기에서 이게 사실은 이제 한 8년 동안 이 굉장히 긴 그 시간 동안에
수사하고 재판을 갖다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가장 그 커다란 논란거리가 됐었습니다. 아하. 우리가 이제 이 시반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이제 그 죽게 되면 이 혈액 순환이라고 하는 것이 정지가 돼서 그 피가 이제 중력에 의해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이 그 사람의 그 외 표피층에 착색이 돼서 나타나는 반점을 우리가 시반 또는 뭐 혈액 치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것 같은 경우에 이게 시반이 형성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통상 1시간 내에 출현이 되고 2~3시간 내에 비교적 현저하게 출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교과서에 나와 있는데 이것이 시반이 형성된 거로 봐가지고는 새벽 3시 반에서 5시 30분 사이에 숨진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시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이제 사망하고 나면은 일시적으로 근육이 이완됐다가 다시 이렇게 뭉치는 과정에서 굳어지는 건데 이것도 1~2시간에 발현됐다가 서너 시간, 6 내지 8시간 지나면 전신 근육으로 이제 그 되는데요. 또 부검 결과에 위 내용물을 갖다가 이제 확인했습니다. 예. 이 여성 같은 경우는 소화가 안 된 밥 그리고 전날 저녁에 먹었던 미역이 발견이 됐는데 아침에 식사를 했다라고 하는 콩나물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녁 먹기 전, 저녁 먹고 난 이후 아침 먹기 전 그 시간대에 새벽 시간대에 숨진 것으로 경찰은 그렇게 판단을 하게 됩니다. 자, 경찰은 새벽 시간대에 모녀가 숨진 걸로 판단을 했다. 자, 근데 앞서 양 변호사님 말씀해 주셨지만 7시, 아침 7시 남편의 출근 시간을 전후해서 그 CG 다시 한 번만 좀 보여주세요. 시간대. 네. 자, 이게 그 7시 전이었으면 남편이 살해를 하고 병원으로 출근을 했다. 이게 성립이 되는 것이고 그 이후였으면 남편의 알리바이가 성립이 되는 것인데 자, 지금 경찰이 새벽 시간대에 숨진 것으로 봤다. 그럼 남편이잖아요. 그런데 이 남편이 범인이 아니라는 정황과 주장도 만만치 않게 강력했던 겁니다. 일단 위 내용물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 아침 식사가 그렇게까지 확실하고 중요하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만 콩나물국을 아침으로 먹고 아내는 남아있던 미역국을 먹었을 수도 있는 일이고요. 또 이 아내가 아침을 잘 안 먹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제 먹은 콩나물만 나온 걸 수도 있는 겁니다. 또 가장 중요한 쟁점이 그 사망 시점이었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추정할 수만 있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립니다. 일단 한국의 법의학자들은 아내가 7시 이전에 사망했다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렇게 봤습니다. 예, 예. 하지만 이 변호인 측이 증인으로 이 스위스 출신의 법의학자를 데려왔습니다. 아. 그런데 이 외국 법의학자는요. 예. 현장에서 피해자의 직장 온도와 욕조의 물 온도를 측정했냐. 그런데 안 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사망 시간을 추정하는 건 불가능하다. 오히려 7시 이후에 사망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욕조에서 숨진 채 발견된 아내. 근데 그 욕조 물의 온도를 진작에 발견했을 때 그거를 측정했느냐 안 했느냐. 근데 그걸 안 했었던 거군요, 경찰이. 네, 지금 이제 그 이 피해자의 시신을 욕조 안에다가 물에다가 집어넣는 것은 아마 여러 가지를 갖다가 그런 것을 좀 아는 사람이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것이 이제 초동 수사에서 당시에 그 담당 수사관이 가장 결정적인 실수를 갖다가 한 것을 스위스에서 온 그 법의학자가 정확하게 이제 지적을 하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시반 또는 이 시강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 사망 추정 시각을 갖다가 우리가 추정하는 것은 상당히 그게 폭이 넓어요. 그래서 이제 시간 같은 경우는 온도가 높게 되면은 굉장히 조기 강직이 빨리 오는데 이게 핵심이 뭐냐면 그럼 욕조 안에 있는 그 물의 온도가 얼만큼 뜨거웠는가 그러면 그 당시에 이제 출동했던 경찰관이 그것을 갖다가 측정을 하고 그리고 난 이후에 뭔가를 했었어야 되는데 사실 이걸 갖다가 측정을 안 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지적을 받으니까 이제 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한국 경찰의 그 과학 수사의 흑역사인데 예. 그때 당시에 야, 내 손을 갖다 댈 테니까 너 한 물 이렇게 떨어뜨려 봐. 그래서 이 정도인가? 이렇게 나와 버렸기 때문에 첫 단추를 갖다가 상당히 잘못 끼워 가지고 이것이 아주 어그러지게 됩니다. 와, 박 변호사님. 네. 세상에 물 이렇게 똑똑 떨어 이 온도가 맞나? 아이고, 세상에. 이러면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 망신을 당한 거잖아요. 스위스 출신 법의학자가 와서 그건 아니에요 하면서 막 논파를 한 거 아닙니까? 좀 전에 지금 말한 것처럼 우리가 이때부터 과학 수사를 해야 되겠다. 과학적 증거를 통해서
법정에 가서 유죄를 입증해내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문제가 됐는데 그런 과학적인 거 말고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기관이 봤던 유죄의 어떤 증거 내지 정황적 증거들은 상당히 많았던 것 같아요. 일단은 침입 흔적이 없었다는 게 가장 큰 겁니다. 아무도 이 집안에 침입하지 않았다고 지금 봤던 거고요. 그리고 이 집안의 어떤 위치라든지 이 구조라든지 이것을 잘 아는 사람이 범인이었다는 것도 좀 중요했던 거로 보이고 혼자서 이렇게 집안을 돌아다니는 게 없고요. 또 제3자의 지문이나 어떤 증거들, 머리카락 이런 것들이 안 나왔다는 거. 이걸 봤을 때는 이 어떤 사람이 제3자가 들어와서 범죄를 저질렀다기보다는 지금 남편, 특히 성폭행했던 것을 꾸미고 증거를 좀 인멸하는데 공을 들였던 모습 이런 것들이 이 남편이 범인이라고 믿을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가장 좀 결정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했습니다. 예. 거짓말 탐지기 조사가 증거 능력이 인정받지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 신빙성을 이제 수사기관에서는 부여를 하고 있는데 남편의 거짓말 탐지기 조사 결과 거짓 반응이 나왔습니다. 오. 그런 것들 등등 봤을 때는 제3자보다는 남편이 범인일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 기소가 됐던 것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거짓말 탐지기가 반응을 했나요? 예를 들어 정확히 뭐가 거짓말이보다 이런 부분에 남편의 거짓말이 드러난 부분들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남편 집안에 있던 바지에서 살인 사건을 다룬 영화들이 목록이 적혀 있었던 겁니다. 그 중에 한 영화가 위험한 독신녀라는 제목의 영화였는데 이 영화 속에 범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다음에 욕조에 담그는 그 장면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남편의 비디오 대여점 기록을 보니까 예. 사건 있기 1년 6개월 전 그리고 8개월 전 2번이나 이 영화를 빌려서 봤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남편은 끝까지 난 이 영화 모른다라고 또 그렇게 또 주장을 했습니다. 비디오 대여점 그 렌탈 목록에 있는데. 2번이나 있었는데 난 모른다라고 주장을 했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자, 이렇게 들어보면 뭔가 좀 의심 가는 정황들이 있긴 한데, 자, 일단 보통 이런 살인 사건이나 이런 데서 중요한 게 이 범행 동기잖아요. 그런 동기도 있었습니까? 뭐가 됐든 보기에는 되게 단란한 그냥 평범한 가정이었던 것 같은데 말이죠. 네, 이 검경이 의심할 만한 강력한 동기가 있었는데 이 치과 의사인 아내였잖아요. 이 아내한테 내연남이 있었습니다. 이 남편이랑은 사건 6년 전인 1989년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결혼 한 3년 만에 한 인테리어 업자와 이 불륜을 시작을 한 겁니다. 심지어는 이 아내가 치과 의사였잖아요. 진료실 안에서까지 만남을 가졌고 이 병원 간호사들까지도 이 둘이 어떤 관계인지를 다 알았다고 합니다. 또 심지어 이 아내의 일기장이 수사 과정에서 나왔는데 일기장에는요. 남편이랑 있을 때도 그 사람 생각이 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적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남편도 알고 있었다면 어쩌면 굉장히 강력한 동기가 될 수도 있었던 그렇죠. 겁니다. 다만 이 남편은 나는 아내의 외도 사실을 전혀 몰랐다. 그리고 아내와는 굉장히 사이가 좋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일단 남편이 범인일 수 있다라는 부분을 짚어봤다면 남편이 범인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하는 부분도 좀 봐야 되겠네요. 가장 크게 논란이 됐던 게 화재였습니다. 불을 질렀잖아요, 범인이. 불을 질렀고 그런데 아까 그 타임테이블 보면 아파트 경비원이 8시 45분에 불이 났다가 연기가 뿜어져 나오는 걸 발견을 했어요. 근데 남편은 8시에 출근을 했습니다. 그럼 이상하잖아요. 근데 검찰에서는 어떻게 주장을 했냐면 8시에 병원에 도착했죠. 예. 어. 그러니까 8시 45분에 불이 났다? 그럼 언제 불을 질렀을까? 어허. 근데 검찰에서는 어떻게 봤냐면 예. 장롱석에 조그맣게 불을 피웠기 때문에 이게 바깥에 눈치를 채서 바깥으로 연기가 뿜어져 나올 때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래서 남편 측 변호인이 그때 당시로는 굉장히 이게 화제가 됐던 게 뭐냐면 모형 아파트를 지었습니다. 무려 1,800만 원을 95년도에 1,800만 원을 들여서 모형 와, 아파트를 세상에. 지은 거예요. 그래서 불을 질렀습니다. 모형을 만들어서. 모형을 만들어 똑같은 환경을 복원한 다음에 근데 불과 5, 6분 만에 연기가 빠져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8시 45분에 연기를 만약에 5, 6분 전이면 8시 40분에 불을 질렀다는 얘기인데 남편은 지를 수가 없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또 아닌 것 같고 또 하나 이제 뭐 그렇게까지 큰 건 아니지만 이 숨진 여성 아내가 컨택트 렌즈를 눈에 끼고 있었는데 이 아내의 어머니의 설명으로는 출근을 할 때 낀다라는 거예요. 그럼 남편이 나가고 나서 출근하고 있다가 출근할 준비를 한 이후에 살해당했다는 얘기가 될 수 있거든요. 이걸 보면 또 아닌 것 같죠. 예. 이게 거의 박 변호사님 네. 30년 전 사건이다 보니까 그렇죠.
그 당시에 어떤 이 과학 수사와 지금의 이거 수준을 비교할 수가 참 없는. 그러니까 이거 얘기 들어보면 이건 것 같고. 자, 그래서 어떻게 최종 결론이 나? 자, 법원도 이 말 들으면 이거 같고 저 말 들으면 저거 같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판결이 엇갈렸어요. 1심에서는 남편이 범행이 맞다라고 해서 유죄를 선고하면서 사형을 선고를 했습니다. 두 사람을 죽인 거잖아요. 그렇지만 2심에서 항소심에 가서는 이 사형의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고요. 또 대법원에 갑니다. 대법원에서는 대법원에서 판결을 하지 않습니다. 유죄 취지로 고등법원 파기환송을 했는데 다시 파기환송심에 가서 6년 만에 고등법원 했을 때는 다시 또 무죄가 됩니다. 최종적으로는요. 범행 발생 8년 만에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는 무죄 확정이 됐는데 그게 지금 좀 전에 얘기했던 그겁니다. 시간이 가장 문제예요. 사망 시간이 이걸 증거가 유죄로 보기에는 조금 많이 부족하다라고 봤고요. 예. 남편의 어떤 피고인의 진술의 일관성이 없는 것도 있지만 이걸로 유죄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함도 있고 또 좀 전에 얘기했던 콘택트 렌즈 이런 것들은 남편한테 유리한 정황이라고 봤던 겁니다. 결국은 이 피고인 무죄 추정 원칙이 적용된 거예요. 이 완벽하게 피고인이 유죄 범인이 맞다라는 게 이게 이 가능성을 배제 못한다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거는 유죄를 할 수 없다 해서 무죄가 선고된 것입니다. 일단 뭐 재판부도 찜찜한 부분은 있다는 건 인정을 한 겁니다. 저도 이제 이 사건을 조금 보면서 생각했던 게 교수님, 이 남편이 말이죠. 그냥 일반인이 아닙니다. 외과 의사입니다. 외과 의사는 법의학 수업을 받잖아요. 예? 그러니까 의사들은 말이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일반인보다는 조금 그런 부분에서 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저는 좀 얼뜻 들더라고요. 사실 이제 이 치과의사 모녀 살인 사건 같은 경우는 한국 그 경찰의 과학 수사에 있어서 굉장히 뼈아픈 그런 어떤 교훈을 주는 사건인데요. 이 그 사망 추정 시각을 정확하게 특정하지 못함으로써 이것이 이제 아주 뒤죽박죽이 돼버린 것이죠. 실제로 이제 이 사건은 초반부터 경찰은 어디에 집중을 했냐면 주변인 그리고 이제 바로 이 남편으로 용의자를 한정을 했기 때문에 주변인에 대한 이제 수사가 좀 이렇게 잘 안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아내의 내연남에 대한 어떤 조사 이것이 이제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아내 내연남은 알리바이가 있었다라고 하지만은 이게 이제 나중에 뒤에 이제 확인이 된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내연남의 아내라든가 이런 주변인에 대한 그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글쎄요 범인이 누구인지는 바로 이제 지금 아마 이 범인이 이 TV를 보고 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범인이 누구인지는 그 범인의 그 가슴 속에 남아있는 그 범인 본인만이 알고 있을 거다. 분명히 왜? 범인은 있는데 범인을 우리가 잡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이걸 보고 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일단 뭐 법적으로 무죄 선고가 났고요. 일단 미제 사건이 된 만큼 예단은 할 수 없겠습니다. 예. 아무튼 참 아리송하네요. 안타깝습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거 눌러주세요.